자, 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부터 해서 여러분들 이제 월요일 과정, 기출문제 과정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출문제 과정은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10월까지 시험 보는 날까지 하는 모든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기출문제만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도 실제 시험에서 16문제 중에서 10개 이상을 맞추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정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점수 외에 추가로 점수를 맞추실 거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들어주시면 되는데 기출 과정만큼은 절대 빼놓지 말고 시험 보는 그날까지 무한 반복하세요. 지문을 아예 외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정리만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세 총론에 대해서 우리 정의를 할 건데, 자, 우리 조세 총론 부분은 시험지에서 제가 이게 왜 이 모양이지? 자, 조세 총론은 우리 시험지에서 기본적으로 몇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보통 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안 나올 때도 있고요. 근데 워낙에 범위가 넓어요. 워낙에.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올지는 솔직히 말해서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보시면 되고, 법률로 따지면은 기본법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방세 기본법이라든지 국세 기본법이라든지 요 내용들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최근에 나와 있는 올해 타 시험들, 즉 다시 말해서 세무사나 회계사나 공무원 기출문제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올해는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타 시험들을 지금 쭉 봤더니 특히 올해 세무사 시험은 거의 떨어뜨리려고 시험 문제를 냈었어요. 네. 정말 문제 자체가 정말 사이드에 사이드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가지고 출제를 해서 올해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나올지는 솔직히 감도 지금 안 잡힙니다. 네. 근데 일단은 뭐 그렇다고 한들 16개 중에서 10개 맞추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지금 배우는 내용만 충분히 정리를 하셔도. 그리고 세무사, 회계사, 공무원 시험지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제가 9월 정도에 가서 여러분들 동영 모의고사 하거든요. 그때쯤에 제가 문제 다 넣어 드릴 테니까 그때 완벽하게 정리하세요. 네, 그렇게만 정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자, 조세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제가 지금부터 쭉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교재는 없지만은 여러분들 그 강의 노트에는 들어가 있던 내용들 간단하게 몇 개만 쭉 적어 볼 테니까 그냥 보고 따라오세요. 아시겠어요? 네. 자, 우리 조세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조세란 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뭐 할 목적으로?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누구로부터?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로부터 뭐 없이 반대급 없이 부과되는 것으로서 어떻게 징수되는 것을 말한다?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것을 말하고, 조세는 사용의 편의성을 위해서 무엇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금전급부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우리나라 세법은 나누어서 내는 제도인 분할납부제도와 물납제도가 있다. 자, 요게 이제 우리 조세의 기본 개념인데, 자, 이 중에서 우리 시험지에서 제일 잘 나오는 부분은 물납하고 분할납부 개념 잘 나오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세금 총 5개 중에서 물납이 가능한 세목과 분할납부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취득세 물납제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등록면허세는요? 없습니다. 재산세는요? 있죠. 얼마? 1,000만 원 초과했을 때요. 무엇으로? 관할 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으로, 관할 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으로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요? 없죠? 소득세는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할납부 취득세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등록면허세 없어요. 재산세 가능하죠? 얼마? 250만 원 초과. 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있죠? 얼마? 250만 원 초과. 기간은 6개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요? 돼요? 되죠? 얼마?
천만 원 초과, 기간은 2개월입니다. 천만 원 초과, 기간은 2개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요 금액의 몇 배를 따진다? 2배를 따진다. 그래서 이 금액의 2배를 넘지 않으면 이 금액 초과분만, 이 금액의 2배를 넘어가면 50%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자, 요 내용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1번부터 한번 보죠. 자, 1번 보시면 문제는 물납과 분할 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을 찾아라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러면은 물납과 분할 납부 둘 다 가능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재산세밖에 없죠. 그러면 기억번부터 미음번까지 재산세라는 글자 들어가 있는 거 니을번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죠. 네.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돼요. 자, 참고로 다시 기억번은 지금 보시면은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니까 물납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분할 납부는요? 가능합니다. 니은번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돼요 안 돼요? 물납 안 되죠? 분할 납부는 가능하죠.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종합자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항상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합자가 나왔을 때 소득세를 물어보는 문제인지 부동산세를 물어보는 문제인지를 잘 보고 판단을 좀 해주시라고요. 문제를 풀 때. 자, 취득세는요? 둘 다 안 되죠? 그 다음에 재산세는 둘 다 가능하죠? 그것도 항상 뭐 포함해서? 도시적분 포함해서. 도시적분. 자,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자, 어디에서 배웠어요? 재산세에서 배웠죠? 재산세와 뭐가 같을 때? 납기. 그렇죠? 납기가 같을 때는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고지한다. 그게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대신 지역자원시설세는 독립세다, 부가세다? 독립세입니다. 부가세 아니에요. 부가세 지역자원시설세 없어요. 독립세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같기 때문에? 납기가 같기 때문에 굳이 두 장으로 보내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냥 재산세 고지서에 한 칸만 더 늘려서 고지서 보내자. 그러니까 원래는 따로 고지를 해야 되는 세금인데 그냥 징수의 편의를 위해서 그 재산세 고지서 넣어서 고지하는 것뿐이에요. 자, 물납제도 없습니다. 분할납부제도는 가능합니다. 얘도 별도로. 자, 그래서 둘 다 가능한 걸 찾아라 그러면은 재산세인 거고, 만약에 분할납부만 되는 걸 찾아라 그러면은 기역, 니은, 니을, 미음이 되겠죠. 네,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우리 이런 문제 풀 때 가끔 나오거든요. 학기론 문제에서도 가끔 출제가 되고. 그러면 다른 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자, 우리 외울 때 어떻게 외웠어요? 지방세 과세 주체 판단할 때 특광도 시군구,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 그 다음에 시, 군, 구 딱 적어놓고 위에 세 개가 취득세, 밑에 세 개가 재산세, 맨 뒤에 거 두 개 연결한 게 등록면허세. 딱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뭘 물어봤어요? 그렇죠. 자, 특별시를 물어봤네요. 특별시. 이게 아닌 거 찾아라 지금 이 문제죠? 그러면 취득세는 특별시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네요. 등록면허세 범위 안에는 특별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재산세 범위 안에 특별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없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뭐 찾으라는 거예요? 등록면허세 아니면 재산세 찾아라. 그러면 1번부터 5번 중에 등록면허세나 재산세가 있으면 걔가 답인 거고, 없으면은요? 찍어야죠. 맞아요. 찍어야 돼요. 지방세 세목이 총 11개인데 11개를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안 그래요? 이게 외우는 게 왜 어렵냐면 특별시, 광역시 도세도 있고 시군 구세도 있고 특광 시군세도 있고 도구세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제가 추가로 설명은 안 드렸지만 지금은요, 그냥 단순히 특별시가 아니라 특별자치도도 있고, 그렇죠? 또
특별자치시도 있고 다양하죠. 여기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자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외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등록면허세나 재산세가 안 보인다. 그러면은 그냥 뭐는 일단 버리고 취득세는 일단 버리고 얘는 답은 아니니까 그러면 얘 빼고 나머지 것 중에서 찍으시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등록면허세가. 그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인 거죠. 여러분들이 나머지 주민세나 지방소비세나 지방교육세 알아서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정도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자, 취득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중에서도 특별시나 광역시나 도에서 징수하는 세금이죠? 등록면허세.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중에서도 도나 구에서 징수하는 세금이죠? 재산세. 역시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중에서도 시나 군이나 구에서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소득세도 국세죠. 국세 후 관할 관청은 어디예요? 그렇죠. 세무서죠. 세무서. 네. 이렇게 해서 같이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될 수 있는 조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가 옳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물어봤죠? 자,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첫 번째는 뭘 물어봤나요? 그렇죠. 보유세를 물어봤네요. 두 번째는요. 부가세를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거. 보유세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죠. 재산세, 보유 단계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소득세는요? 나오죠? 종합부동산세는? 나오네요. 그러면은 앞에 부분은 전부 다 보유세가 맞네요. 그럼 이제 뒤에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부가세는 어떻게 외웠어요? 그렇죠? 부가세는 농, 지, 농이라고 외웠죠. 순서별로. 그래서 농지, 지, 농. 그리고 취득세 부과되는 부가세만 지방교육세 하나 더 써주라 그랬죠. 여기서 지라는 것은 지방교육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취득세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만 몇 프로? 10%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몇 프로예요? 20%에 해당하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20%. 참고로 감면세기라고 단서가 붙는다. 요 감면세기는 별도로 농어촌 특별세 20%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감면자가 보이면은 무조건 무슨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농어촌 특별세 20%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장 중에서 지금 감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앞에 것만 가지고 따지시면 되죠. 그죠? 자, 그렇게 딱 적어놓고 문제를 푸세요. 농지, 지농. 네. 그래서 자, 농, 지, 농 쫙 적어놓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이렇게 적어놓고 문제 푸시라고요. 그리고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 재산세도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 소득세는 없고 그리고 취득세에서만 선을 하나 더 그으면 되죠. 농어촌 특별세 외에 뭐가 따라 붙는다? 지방교육세가 따라 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되죠? 왜 취득세는 부가세가 두 개가 붙는지는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들 취득세에 부가세가 두 개가 붙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느냐면 우리 취득의 행위가 자 취득세를 내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취득을 원인으로 해서 등기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취득을 했는데 등기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고요. 등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취득은 안 했는데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원래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 무슨 세금? 취득세요. 그리고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 등록세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두 개가 통합돼서 무슨 세금 하나로 내요? 취득세 하나로 내죠? 그래서 취득이 원인이면 등기가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무슨 세금을 낸다? 취득세를 낸다. 대신 취득 원인 없이 등기가 들어갈 때는요. 등록면허세를 내죠.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때 요 취득 쪽에 부과되는 요 세금이 농어촌 특별세고 여기에 부과되는 세금이 농어촌 특별세 10%고 여기에 부과되는 세금이 지방교육세 20%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취득과 등기를 다 내는 세율을 무슨 세율? 표준세율이라고 그랬어요. 취득만 내면 기준세율이라고 그랬어. 우리 취득세에서는. 그때 표준세율을 적용할 때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두 개가 동시에 다 붙는 거고 부가세로. 기준세율이 적용될 때는 뭐만 부과가 되고 농어촌 특별세만 부과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원래 취득세가 옛날 등록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세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부과되는 세금이 두 개일 수밖에 없는 게 옛날 등록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등록세. 옛날에 등록세에 부과됐던 세금이 지방교육세였거든요. 네, 그렇게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당연히 뭐가 따라붙어요? 지방교육세가 따라붙네요. 1번은 맞죠? 그 다음에 2번은 종합소득세입니다. 자, 소득세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3번은 종합부동산세네요. 종합부동산세 부과되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가 돼야죠. 그 다음에 재산세 부과되는 세금도 지방교육세고 종합부동산세 부과되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가 돼야죠. 아시겠죠? 네,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지에서 이제 가끔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부동산 활동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 시험지에 잘 나옵니다. 자,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를 놓고 봤을 때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 뭐가 있어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습니다.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재산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 양도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죠. 그중에 몇 가지 정의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지방교육세는 어디에서 나온다? 그렇죠. 지방교육세는 취득 단계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지방교육세는 보유 단계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양도 단계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죠. 요게 기본 타이틀. 네. 그래서 우리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취득 단계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보유 단계에서 나오죠. 양도 단계에서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는 뭐와 무슨 단계에서 나온다?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 양도 단계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수가 없다. 자, 두 번째는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는 취득 단계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소득세는 보유 단계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양도 단계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소득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소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해서 뭐 할 동안에 보유하거나 양도할 때. 그러니까 보유 쪽은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임대죠, 임대. 양도 쪽은 글자 그대로 양도고. 그때 양도했을 때 일반 개인이 양도하면 무슨 소득세? 양도소득세. 건설업자가 양도하면 무슨 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무슨 소득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사업소득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단계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보유 단계에서. 있죠? 양도 단계에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외웠어요? 농부라고 외우라 그랬어요. 농어촌 특별세와 부가가치세는 모든 단계에서 다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앞자만 따서 농부는 부지런하다. 부지런하니까 모든 단계에서 다 나올 수 있다.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농어촌 특별세 취득 단계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보유 단계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양도 단계에서도 나올 수 있잖아요. 농어촌 특별세가.
그래서 모든 단계에서 다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나온다가 아니라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앞자만 따서 어떻게 외워라? 농부라고 외워라. 모든 단계에서 다 나올 수 있다. 부지런하니까. 그 다음에 인지세는 취득 단계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인지세는 보유 단계에서요. 안 나와요. 양도 단계에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인지세는 항상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매매계약서. 그렇죠. 매매계약서. 임대계약서에는 안 붙어요. 인지가. 매매계약서에만 붙는다. 매매계약서니까 매도자용, 매수자용. 매도자용이면 양도 단계. 매수자용이면 취득 단계. 네,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학교론 문제에서도 자주 나와 이 내용은.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4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박스 형태 문제가 나오면서 짝 맞추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 박스 형태 문제에서 일단 박스 형태 문제에서 짝 맞추는 문제가 제일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 때 버려야 되는 문제, 풀지 말아야 되는 문제가 1순위가 뭐예요? 여러분들 딱 시험 문제 풀 때 풀지 말아야 되는 1순위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는 일단 무조건 뭐 하셔야 돼요? 스킵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무조건. 자, 두 번째는 박스 형태 문제 중에서 개수 물어보는 문제. 개수. 몇 개냐? 제일 짜증나는 문제. 왜 다 봐야 되거든요. 그건 일단 스킵하고 건너뛰세요. 나중에 다른 거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딱 봐도 지문이 엄청 길어서 짜증이 확 밀려오는 문제. 물론 지문 긴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버리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푸는 방법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문이 긴 것도 포인트만 잡아내면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일단은 처음에 문제를 딱 보게 되면은 답답하니까 보통 한 문제 자체가 한 면에서 우리가 보통 이 비포 용지 한 면에서 반 잘라가지고 지문이 쭉 나오잖아요. 거의 한쪽 면을 다 차지해요. 긴 건. 그런 것들은 일단 버리고 가야죠. 그러면 도대체 몇 문제를 버리는 겁니까? 상관없어요. 일단 버리고 가야 돼요. 왜? 시간 내 끝에까지 가봐야 되니까 40번까지. 앞에서 쉬운 문제가 나올지 뒤에서 쉬운 문제가 나올지는 몰라요. 그건 가봐야 아는 내용들이니까. 자, 근데 이런 문제는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짝 맞추는 문제 형태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버릴 거부터 찾는 거예요. 버릴 거부터.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모두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옳은 걸 고르라는 거예요? 틀린 걸 고르라는 거예요? 옳은 걸. 그러면 틀린 걸 버려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요 내용 중에서 국세랑 지방세랑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건요.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이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그래서 봤더니 그냥 세금이라고만 돼 있네요. 그냥. 그러면 국세든 지방세든 구분할 필요가 없구나.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무엇을 물어봤느냐. 이걸 확인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뭐죠? 재산세는 취득 단계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자 버릴 게 생겼네요. 그러면은 일단 지문에서 버리고 가자고요. 그러면 찍어도 몇 번으로 찍어야 돼요? 그래요. 우리가 보통 찍어도 사람이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1, 2, 3번으로 찍으면 사람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1, 2, 3번 찍으면 안 되죠? 어차피. 자 그러면은 4번, 5번 중에 봤더니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니을하고 미음이 있죠. 항상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니을, 미음은 볼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니은하고 디귿을 봐야 되는데 니은반을 봤더니 농어촌 특별세네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근데 모두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니은번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네요. 그럼 답은 4번이겠죠. 이렇게 찍으셔야죠. 아시겠죠? 결국 박스 형태 문제 중에서 이렇게 짝 맞추는 문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 정도만 읽으면 답 찾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네,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자, 재산세는 어느 단계에서 나온다? 보유 단계에서만 나온다. 농어촌 특별세는 다 나온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단계에서만 나온다. 그죠?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만 나온다.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 단계에서만 나온다. 자, 그래서 취득 단계를 물어봤으니까 요 세 개를 찾으시면 되죠. 네,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볼까요? 자, 요게 이제 제일 짜증나는 문제죠. 개수 물어보는 문제니까. 자, 그럼 볼게요. 역시나 뭘 찾느냐? 세목을 찾으래요. 그죠? 그러면 국세다 지방세다 구분할 필요가 없구나. 두 번째는요. 보유 단계를 찾으래요. 자, 그럼 보죠. 농어촌 특별세는요. 다 나옵니다. 지방교육세는요. 취득과 보유에서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어디에 밑줄 그어야 돼요? 아니요. 이 단어에서 밑줄 그어야 되는 단어. 그래요. 여기다가만 밑줄 그으시라고요. 앞에가 뭐라고 나오든지 간에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소득세니까 보유와 양도 단계죠.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잖아요. 이건요. 그렇죠. 재산세랑 같이 움직이니까. 그러면 지금 보유 단계를 물어봤으니까 4개가 답이겠죠. 답은 5번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취득 단계냐, 보유 단계냐, 양도 단계냐, 이 내용 다시 한번 꼭 좀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자, 이제 6번은 용어 문제인데, 자,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랬네요. 자, 1번 봤더니 보통 징수란 이렇게 문제가 나왔죠? 여러분들 징수 방법 중에서 보통 징수라고 나오면 무조건 무슨 글자 보여야 돼요? 그렇죠. 고지서라는 글자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쭉 눈씻고 찾아봐도 고지서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러면 1번은 틀린 거네요. 답은 1번이겠죠. 참고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대신 징수하게 한다. 이건 무슨 징수를 말해요? 얘는 특별징수예요. 보통 징수가 아니라 무슨 징수?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원천징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국세에서는요. 네. 그래서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대신 징수하게 만드는 것을 특별징수. 그러니까 특별히 징수하는 방법이잖아요. 원래 징수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원래 징수할 때는, 일반적으로 징수할 때는 무슨 방법을 써요? 고지서라는 방법을 써요. 보통 징수할 때는. 그래서 이걸 무슨 징수라 그래요? 보통 징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부동산이란 이렇게 물어봤네요. 부동산은 뭘 이야기한다? 토지 건축물을 이야기한다. 맞죠? 3번은 공무원이란 이렇게 물어봤네요. 공무원을 말한다. 맞죠? 맞잖아요. 공무원이 지금 뭐예요?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납세자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납세자를 물어볼 때는 항상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납세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를 합쳐서 납세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납세자를 물어보는 문제와 납세 의무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무조건요. 이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납세자를 물어봤을 때는 무슨 글자가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봤더니 징수 의무자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죠. 징수 의무자.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회사가 있고 근로자가 있습니다. 회사가 있고 근로자가 있는데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뭘 줄까요? 급여를 줄 겁니다. 문제는 요 급여는 누구 소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근로자가 급여를 받았을 때 근로자는 이 받은 급여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잖아요. 자기 돈으로 내는 거예요? 남의 돈으로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돈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 그래요. 납세 의무자. 근데 문제는 급여를 줬더니 사람들이 어디에 써요? 급여 받아서 어디에 씁니까? 생활비에 쓰잖아요. 안 됐어요? 생활비에 쓰시죠? 문제는 소득세를 언제 냅니까? 그러니까 언제 내냐고요?
다음 연도 5월 달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이 지금 소득세 납부의 달이잖아요. 전년도 거. 자, 문제는 올해 1월 달에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내년 5월 달에 내야 된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년 5월 달에 세금 낼 걸 알고 미리 받은 급여 중에서 일부를 세금으로 낼 돈으로 준비를 해요? 안 합니다. 그냥 그때그때 다 써버리고 나서, 특히 5월 달 같은 경우는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돈 쓸 때가 많죠? 그죠? 다 써놓고 나서 나중에 내년 5월 달 돼서 세금 내라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하느냐? 돈 없다고 배째라 그래요. 그렇다고 국가가 진짜 배째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야, 이건 좀 불편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회사한테 다 주지 말고 요 급여의 일부를 네가 대신 걷어서 대신 내줘, 이렇게 가요. 이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대신 걷는다, 그래서 징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징수 의무자라고 하고, 이때 징수하는 방법이 방금 말씀드렸던요, 특별징수나 원천징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때 하는 징수를. 그래서 무슨 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징수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내야 될 세금, 다른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을 내가 대신 걷어서 내주는 사람, 이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징수 의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두 사람 다 세금을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자기 돈으로 내든 남의 돈으로 내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세금을 뭐 한다? 납부한다. 납부한다. 세금을.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납세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납세자를 물어보면 반드시 누가 들어와야 되고, 징수무자가 들어와야 되고, 납세 의무자를 물어볼 때는 징수무자가 빠져야 되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신 것은 다 이 사람들만 배웠어요. 다 자기 돈으로 세금 내는 사람만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 등록면허세가 누구인지, 재산세가 누구인지 다 기억나시죠? 진짜 나시죠? 나셔야 돼요, 기억이. 자, 우리 취득세 납세 의무자. 사실상 취득일 때는 누구다? 사실상 취득일 때는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다. 상속일 때는 상속인 각자고, 공동상속일 때는 연대납세 의무 있다, 없다? 있다.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 지위가 이전됐으면 새로운 위탁자.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 대여는 대업자, 수입은 수입하는 자.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했지만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으면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세를 했으면 주체구조부 취득자.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을 통해서 가액이 증가했으면 변경 시점의 소유자. 그게 환지면 조합원, 채비지나 보류지면 사업시행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납세의무자예요. 다 자기 돈으로 내는 세금이에요. 네. 우리는 징수의무자는 그냥 용어 문제에서만 배우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징수금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네. 아시겠죠? 그리고 징수 순서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징수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징수 순서는요, 첫 번째가 체납처분비입니다. 두 번째가 지방세입니다. 세 번째가 가산세입니다. 징수 순서는, 근데 요 지방세와 가산세를 묶어서 그냥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방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가산세는 본세에 포함되니까. 그래서 징수금이란 무엇을 이야기한다? 체납처분비와 지방세를 이야기하되, 징수를 할 때는 뭐부터 징수한다? 체납처분부터 징수하고, 그 다음에요, 그 지방세 안에 가산세가 들어가 있으면 가산세와 지방세를 분리해서 뭐부터 징수한다? 지방세부터 징수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는 그림으로 익히시는 게 제일 좋아요. 흐름 자체를.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고지서를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신고 납부하는 세금도 고지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떨 때? 어떨 때?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그죠? 고지서 오죠? 그 다음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처음부터 고지서가 오는 세금도 있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고지서를 받았다. 그러면 고지서에는 납기가 있을 거고요. 이때까지 세금을 안 내더라. 그러면 다시 고지서 보냅니다. 그래도 안 되면 또 고지서 보내고 등등등 하다가 마지막 가서는요. 독촉장이나 최고장을 보냅니다. 그래도 안 내면 압류합니다. 압류해서 뭐 합니까? 매각시킵니다. 아셨죠? 요때 요 매각대금에서 거둘 수 있는 돈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각대금에서 거둘 수 있는 돈. 이걸 징수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징수금. 매각대금에서 걷어야 되는 돈을 징수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까지 왔다는 이야기는 일단 여기에 적혀있는 세금을 냈다 안 냈다? 안 냈다고요. 이걸 안 냈잖아요. 그 다음에 납기까지 안 냈으면 당연히 이자가 붙을 것이다. 뭐가? 가산세가 붙을 것이다. 그 다음에 압류부터는 출장비가 나온다. 요 출장비를 뭐라고 표현한다? 체납자의 재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체납처분비라 그래요. 이걸 묶어서 이걸 징수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묶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징수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산세는 본세 포함돼서 부과되잖아요. 취득세 가산되는 세금은 뭐다? 취득세다. 등록면허세 가산되는 세금은 등록면허세다. 그래서 이걸 묶어서 그냥 조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세는 국세, 지방세는 지방세.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두 개를 묶어서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징수금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외의 것은 전부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까지 나오는 돈, 외의 돈은 다 공과금이라고 그래요. 공과금. 이건 세금이다 아니다? 아니거든요. 공과금은 세금이 아니잖아요. 요거 문제에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때 징수금의 순서는 일단 매각 비용이 먼저다. 그 다음에 원금과 이자가 남았을 때 뭐부터 징수해 간다? 원금부터 징수해 가고 이자를 나중에 징수해 간다. 이 순서까지 같이 기억을 좀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그림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문제 풀 때 수월해지지 그냥 글자로 이해를 하면 나중에 가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항상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셨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30회가 넘어가면서부터 용어 문제 자체가 좀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종합적인 문제가 되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연대납세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연대납세무가 나오는 경우 여러분들이 배우신 것 중에서 연대납세무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취득세에서 한번 나옵니다. 자, 취득세에서 딱 두 군데에서 나오거든요.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공동상속일 때. 공동상속이면 연대납세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과점주주가 여러 명일 때. 과점주주가 여러 명이면 연대납세무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에서는 연대납세무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등록면허세 납세음자는 그냥 등록을 하는 자, 이게 끝이었어요. 재산세에서는 연대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연대납세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연대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산세에서 없는데 종합부동산세에서 나올 리가 없죠. 절대로 없어요. 재산세, 종부세에서 연대납세무 나오면 다 틀린 문장이에요. 소득세는 연대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없어야 되는데 있는 게 딱 하나 있죠. 어떤 경우? 부인규정일 때죠. 부인규정. 자, 그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일단 1번 보시면 공유물입니다. 자,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은 공유자가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맞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죠. 자, 2번에 봤더니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대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 소득세 문제인데 보니까 뭐예요?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자,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누가 납세의무를 진다? 각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각자가. 그러니까 공유자가 아니라 누가? 각
거주자가.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각자입니다. 그러면 연대납세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죠. 소득세에서 연대납세무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도 연대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답니다. 근데 보니까 뭐예요? 소득세 문제네요. 그죠? 소득세에서 연대납세무가 나올 리가 없죠. 부인 규정이 아닌 이상은. 그러면 부인 규정은 뭐라고 표현돼요? 글자에서.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부인 규정?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딱 이 글자 기억하고 계시라고요. 증여자가 뭐한 것으로 보는, 양도한 것으로 보는, 이렇게 문장이 나와야 그게 부인 규정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 그랬잖아요. 증여랑 양도가 동시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게 나왔다. 중간에 한 사람이 사라졌구나. 그 사라진 사람을 우리는 부인 규정이라고 이야기한다. 부인했으니까. 그거 외에는 연대납세무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2번하고 3번은 소득세입니다. 둘 다. 소득세에 대한 문제인데 연대납세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앞에가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이런 말이 없네요. 그러면은 이건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연대납세무가 있대요. 그죠? 근데 무슨 문제예요? 취득세 문제네요. 아, 취득세 문제에서는 연대납세무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봤더니요. 상속입니다. 상속이면은 누가 납세무자? 각자인데 그게 무슨 상속이면? 공동상속이다. 그러면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구나. 그러면은 일단 답은 4번 있겠죠. 뭔 소린지는 몰라도 우리 취득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돼요. 자, 참고로 1번부터 말씀드릴게요. 공유물이면 요 공유물에 관계되는 징수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징수금은 국가가 징수하는 거죠. 이건 연대납세무가 있어요. 징수의 편의를 위해서 공유물에 대해서는 연대납세무가 있습니다. 징수할 때 소득세 말고 이건 세금을 내라는 거고, 이건 즉 다시 말해서 징수를 할 때는 니들 같이 책임져 이렇게 가요. 근데 그게 공동주택이잖아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연대납세무를 지우지 않습니다. 이게 공동주택이어서 그래요. 원래 공유물에 관계된 것들은 연대납세무가 있는 게 맞거든요.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연대납세무가 없어요. 네. 아파트고 이건 같이 사는 집이다 그래서 연대납세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연자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3번은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자, 참고로 3번은 공동사업이죠.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자가 납세물을 지는 게 아니에요. 사업자별로 납세물을 져요. 사업자별로. 그러니까 공동소유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누가? 각 거주자가.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누가? 사업자별로. 같은 말이에요. 각 거주자별이라는 말하고 사업자별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단지 여기는 사업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으니까 각자라고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하는 거고, 사업자별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여기는 사업이 아니니까 뭐라고 표현하는 거고, 각자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고. 차이점은 그 차이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내, 저는 사업자인데요, 사업자별로 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대납세무 있다, 없다? 없어요. 네가 번 돈만 네가 알아서 내. 네가 번 돈 아닌 것은 낼 필요 없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 학원을 공동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은 소득세는요? 각자 내라고요. 여러분들 것은 여러분들이 받은 소득은 여러분들이 내고 제가 받은 소득은 제가 내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할 때도 공동사업할 수 있죠? 한 사무실에서 공동으로 중개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소득세는 어떻게 내라고요? 각자 내라고요. 각자. 본인들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여러분들 연대납세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연대납세무.
같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의 한도가 같다, 다르다? 같아요. 연대납세무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연대납세무하고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조금 이따 봐야 될 요 2차 납세무예요. 2차 납세무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1차가 있을 거라는 소리죠. 1차가. 그죠? 그래서 2차 납세무를 지는 경우하고 연대 납세무를 지는 경우하고 차이점이 뭐냐? 연대 납세무는 원래 내야 되는 사람을 본래의 납세무자라 그래요. 그냥 개념만 이해하세요. 이 사람이 세금을 못 냈을 때 다른 누군가가 세금을 내는데 그 한 사람이 연대에서 책임을 진다 이 말은 얘가 세금을 다 내든 못 내든 상관없이 같이 책임을 져라 이야기예요. 동등관계예요. 근데 2차 납세무는 본래의 납세무자가 세금을 못 냈을 때 이 사람의 재산을 다 처분을 해요. 그리고도 부족할 때 그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어요? 처음부터 같이 책임을 지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고 연대납세무라고 하는 거고 1차 납세무자의 재산을 다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다 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액이 발생했을 때 그때 나타나서 하는 게 무슨 납세무? 2차 납세무예요. 자, 그러면 연대납세무라 그랬는데 자, 어느 연대납세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뭐가 됐대요? 완성됐대요. 그러면 다른 연대납세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자, 이 사람하고는요 동일인으로 봐야 돼요, 다른 사람으로 봐야 돼요? 동일인으로 봐야죠. 연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납세무에도요 영향이 있다라고 해야죠.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연대납세무자인데 A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어요. 그럼 B도 자동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돼야죠. 왜? 같은 관계니까. 그렇게 봐야죠. 이해되셨어요? 네. 주종관계가 아니에요. 동등관계예요. 동등관계니까 같이 연결이 돼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신 바와 같이 30회가 넘어가니까 지문 자체가요 완전히 달라졌죠, 느낌이? 네. 앞으로도 계속 문제는 어려워질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어렵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답은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에 나와 있어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취득세에서 배운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은요. 이게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확실한 걸 찍으셔야 돼요. 제일 확실한 걸. 자, 그러면 8번 문제를 볼게요. 자, 8번 문제를 보시면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하여간 납세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이랬어요. 뭔 소린지는 모르겠다고 치고. 자, 1번 보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무한책임사원 상식적으로 한번 볼게요. 무한책임사원이라는 게 뭐예요? 책임에 한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요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책임져야죠. 그러면 일단 무한책임사원은 납세무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냥 상식적으로 풀었을 때.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무슨 단어가 보이세요? 과점주주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죠? 근데 또 4번에 보니까 자, 그러면 같은 단어가 2번 나왔네요? 그러면 이게 답일 리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같은 단어가 2번 나왔는데 이게 답이게 되면 둘 다 답이게요? 그럼 모두 정답 처리해야 되잖아요. 절대 답은 하나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과점주주란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해요? 50%. 여러분들 과점주주 할 때 항상 이 단어 생각하라고 해요. 과점주주는 누구를 이야기한다? 50%를 초과한 사람을 이야기한다. 초과. 그래서 과자를 쓴다고 해요. 이 상이면 상점주주예요. 그때 상자를 써서. 상점주주가 아니라 과점주주입니다. 근데 여기 봤더니요 50밖에 안 주어졌네요.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과점주주 아니죠? 그럼 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답은 3번이겠죠. 눈치껏 찍으셔야 돼요. 눈치껏. 네. 자, 이건 그냥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법인이 있고, 자, 비상장 법인이 있습니다. 비상장 법인으로부터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 있는 사람들이,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 있는 사람들이 뭘 사가지고 오느냐? 주식을 취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이 사람들은 취득세 낸다, 안 낸다? 마음대로 하세요. 오늘 뭐죠? 오늘부터는 오후 수업 없어서 아주 여유롭습니다. 네. 자,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인들이 주식을 취득을 했다. 자, 주주들은 취득세 낸다, 안 낸다? 네? 이걸 지금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제가 지금 뭘 물어봤어요? 네.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왜? 과세 대상이 없어요. 부산항에 기차 타고 가서 나무 아래서 광어회 먹고 온다. 여기에 주식이 어디가 있냐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안 내는데 이걸 취득을 해서 지분율이 50%가 뭐가 되면? 초과가 되면 요 과자를 써서 무슨 주주라고 한다? 과점주주라고 하고, 이때부터는 주식을 취득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을 이걸 뭐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서 취득세를 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네, 요 개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때 요 과점주주가 여러 명이에요. 한 명이 아니라. 그러면 누가 납세물을 진다? 누가? 다 같이. 그래서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건 지금 과점주주에 대한 문제인 거고, 지금 여기서 나온 문제는 이제 뭘 물어보느냐. 그러면 이 법인은 원래 무슨 세금을 내야 될까요? 그렇죠. 이 법인이 법인세를 냈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뭐 했느냐? 체납을 합니다. 법인세를. 아셨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법인세라는 세금이 무슨 세금이에요? 원래 정식 명칭이 뭐예요? 법인세 정식 명칭. 법인소득세예요. 그러면 소득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이익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왜 세금을 체납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무공무원이에요. 근데 어떤 법인이 법인세를 안 내고 있습니다. 왜 안 냈을 거라고 생각되세요? 응? 비용이 많으면 법인세 자체가 안 나오죠. 법인세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익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수입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비용보다. 근데 왜 법인세를 안 냈을까요? 네? 안 내고 싶어서? 그럴 리가. 자, 법인세를 내라 그랬더니 돈이 없대요. 돈이 없대요. 왜 돈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왜 돈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먹고 튀었다고요? 누가? 에? 법인이 어떻게 튈 수는 없잖아요. 자, 법인이 돈이 없다. 그럼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설 투자한 거예요. 시설 투자. 만약에 시설 투자라는 증거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럼 법인이 이걸 제출을 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법인세를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돈이 없어서. 왜 돈이 없냐? 여기저기 공장도 좀 설립을 하고 확장도 좀 하고 그래서 시설이나 장비 투자를 좀 했습니다. 그럼 법인세 면제시켜줘요. 잘했다 그래서. 왜? 그걸 해야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장부를 아무리 뒤져봐도 시설 투자한 내역이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배당해줬단 소리예요. 이쪽에.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법인세를 내고 남은 돈으로 배당을 해줘야 되는데 주주들이 뭐 해버린 거예요? 야, 배당 좀 먼저 해줘 라고 주주총회를 해서 배당부터 때린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법인이 지가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인이. 그러니까 지가 돈을 쓸 수는 없어요. 결국엔 누가 배당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 재산을 먼저 처분을 해요. 그런데도 부족액이 발생한다. 그러면 니들이 2차적으로 이 법인세에 대해서 책임을 져 이야기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2차 납세의무는 법인에 대한 2차 납세의무인 거예요. 자기들끼리의 취득세 연대 납세의무가 아니고. 아셨어요? 그때 요 주주들이 2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은 누구냐? 이 법인에 대해서 무한 책임 있는 사람. 두 번째는 과점주주, 이 사람들. 과점주주도 무한책임 사원의 일종이니까. 그러면 과점주주가 되려면 지분율이 50%가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50%인자라 그랬잖아요. 3번이. 그러니까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따로 배우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그냥 눈치껏 찍으셔야 돼요. 딱 봤을 때.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자,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 납세의무 성립부터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쉬었다 갑니다.